이전과 다르게 살기 위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으셨어요. 간단한 걸 3가지를 머릿속에 꺼냈던 건 뭐였었냐면 나를 사랑하자, 나를 해석하자, 나를 돕자라는 3가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 자신감, 자기애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생각해 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왜 어떤 사람은 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없는 것만 다 나열을 하죠. 저는 성격이 참을성이 없어요. 누군가 상처내면 빨리 상처받아요. 안 좋은 것만 다 나열하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무슨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기 못하는 것만 쭉 나열하고. 맞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계속 한 30년 하면서 발견한 건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뱃속에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뭔가 천재적인 천재성을 다 5개 이상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공부 잘하는 거는 천재성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죠. 재능이죠. 네. 공부 잘하는 거, 방송 잘하는 거. 또 재능일 수도 있죠. 재능이죠. 네, 재능이죠.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죠.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일 수 있고, 머리를 예쁘게 만지는 것도 곰손들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재능이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건 재능일까 아닐까? 저는 재능이라고 봐요. 최상위권까지 가는 데에는 재능 플러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걔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얘는 노력을 안 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 분야에 재능이 없는 거죠. 재능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깔끔해지죠. 그럼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를 괴롭히면 안 되죠, 부모가. 안 되죠. 근데 많은 부모는 공부가 재능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노력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많은 부모.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학군 좋은 데로 가갖고 맞아요. 내 아이를 쥐어짜면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능이 아니고 노력으로 다 서울대 갈 수 있으면 그럼 너는 왜 안 갔냐고요. 너가 누구 얘기하냐면 40대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 너는 왜 안 가셨냐고요. 지금이라도 가면 되죠. 내가 분명히 늘 말합니다. 그 서울대 네가 직접 가라. 애 시키지 말고. 2년이면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2년 노력하면 서울대 다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가고 지가 기다리고 매니징만 하려고 그래. 왜 매니징 하는지 알아요? 자기 몸 안 써도 되니까. 공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해봤어요? 30분 단위로 공부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하루에 방학 때 같으면 12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하고 싶은 모든 거에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 고통스러운 걸 10몇 년을 해야 돼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에 재능이 없어. 그럼 어때야 돼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 이후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량으로 학교가 가르치고 어떤 규격이 있어요. 맞춰서 시험을 보고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100명 이상만 체크하려고 해도요. 단체 시험 봐야 됩니다. 룰이 하나여야 된다고요. 100명이 각자 얘는 말 잘해, 얘는 뜨개질 잘해. 근데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량 교육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규모 교육, 학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선택한 거거든요. 자,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로 학생들을 암기한 걸 테스트하는 걸 어떤 인간이 똑똑하고 아니냐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학교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저희 1000명 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1명 상대하는 엄마는 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에? 자기가 무슨 교육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말대답을 잘해. 얘는 논리적으로 언어적 능력이 있구나. 근데 얘는 수학 너무 싫어해. 그러면 딴 걸 해야죠. 이게 부모는 1대1 코칭, 1대1 도제의 스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대규모 교육의 매니저가 되셔갖고 그렇다고 매니저도 충분히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나를 사랑할 방법을 잃습니다. 그러네요. 몰라요. 부모가 나를 공부 못하고 계속 무시해. 그럼 어렸을 때 애들이 판단의 기준이 없을 때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시받아 싸구나. 그래서 형은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처음부터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못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존재는 나이 20살 이후에 나도 사랑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어른이 됐을 때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건
부모가 나를 무시한 걸 끊어내는 게 어른 돼서 할 일입니다. 내 부모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끊어내고 내가 나 그때부터 사랑하면서 내가 나 만들어 나가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20살 때부터 어른이 되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자였고요. 두 번째가 나를 해석하자인데 요거 네. 뜻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를 해석하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나를 해석하자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나한테 온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이라든지 나의 상황 같은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 식에 맞게 내가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김미경으로 태어났잖아요. 나는 1964년생이에요. 그 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룰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모든 룰은, 그리고 남들이 100년간 따라온 룰은 다 맞아요? 아니면 내가 다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다 내가 다시 해석해요. 예를 들어 명절날 시댁 먼저 가야 돼. 누가 정했어 그거? 살펴봐요. 이렇게, 이 사람도 정했구나. 신혼 초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여자는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돼. 우리 때 그랬어요. 남편만 직장 다니고 그러고 여자는 밖에 나와서 자꾸 나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 별로야. 누가 정했어 이런 거? 난 다시 내가 정해요. 세상에 정한 대로 안 살고 싶어요.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불발된 것도 있고 엄청 속만 썩다가 만 것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정했지? 옛날에 뭐 유학하시는 분들끼리 조선시대 때 대충 정한 것 같고 우리 지금까지 쓰고 있구나. 이제 바뀔 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좋을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결혼 이후에 애는 여자가 낳고 남자는 직장 일하고 이거 바꾸면 안 되나? 하기 싫은데. 근데 애를 저 사람이 낳을 수는 없으니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 남자가 집에서 밥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네. 근데 왜 안 하지? 잘못 배웠구나.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요. 다 질문해야죠. 왜 사회가 정한 대로 살면서 계속 억울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나만의 재해석?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럼 사람들이 힘들게 겪으면 뭐 운이 없어서 그래. 뭐 무조건 왜 다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뭘 지나가 안 지나가는 것도 많구만. 그러면 이제 또 뭐 나이 50대면 막 다 내려놓으래. 뭘 내려놔? 등기에 있어야 내려놓지. 이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던진 왜 그냥 통용된다고 나한테도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되게 일찍 일어나요. 저는 인생이 슬프거나 안 풀리거나 돈이 없을 때는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면 쓸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서요. 봐요. 돈도 없어. 실력도 없어. 엄마 남한테 무시받아. 뭔가 하긴 해야 돼. 그럼 쓸 수 있는 재료는 돈 안 들이는 건 딱 하나죠. 내 시간이랑 나밖에 없잖아요. 세상 제일 부려먹기 쉬운 사람이 나잖아. 그래도 나는 내 말을 듣잖아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해! 그러면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쵸. 남 시키는 거, 남 바꾸는 것보다 그래도 나를 바꾸는 게 훨씬 근데 쉽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본인이. 세상에 제일 말 안 듣고 자기 인생 제일 회방 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인생 풀리는 거 누가 몰라요? 안 일어나잖아. 제가 옛날에 너무 돈이 없고 힘들 때 막 피아노 학원하고 빚은 지고 막 힘들 때 그때 이제 새벽 4시 반에 학원에 나가 앉아서 늘 나와 대화합니다. 저는 그 리얼미라고 불러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야,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어쩔까? 막 이런 얘기를 나 스스로 막 하고 이 빚은 어떻게 갚지? 그럼 이제 또 내가 얘기하죠. 야, 네가 일어나려냐? 빚 때문에 일어났지. 세상 제일 좋은 돈이 빚이다. 잠이 벌떡벌떡 깨게 하네.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그때 피아노 학원 할 때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 엄마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새벽 4시 반에. A4 용지 2장이 들어요. 애 학습 태도랑 이거 하나, 그냥 간절한 편지 하나. 이걸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애들 레슨비 봉투에 넣어서 주면 거기에 애가 이제 이거 엄마 주고 여기다 5만 원 대신 끼워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거랑 5만 원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편지 한 사람 드물더라고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늘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1년 반 만에 200명의 원생이 됐거든요. 그때 내가 이 피아노 학원의 업을 되게 재해석을 했어요.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음악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고, 엄마들이 왜 애들을 학원에 보는 건 피아노를 잘 치게 하기 위해서는 것도 물론 있지. 근데 그건 아주 부분이고요. 맞아요. 내 아이가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피아노로 인해서 그 집안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건드려주는 건 애 진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사업이건 내 인생이건 끊임없이 다 재해석하려고 했어요. 뭐든지 다 남이 준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40대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왜 그렇게 살지? 이상한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막 돈 벌고 여자는 살려먹고, 안 그런데? 원래 남자보다 돈 잘 버는 여자가 인류의 한 50% 이상 될 텐데, 돈 버는 건 남녀 차이 아니고 성품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고생에다 돈 버는데 실력 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평생 돈 버느냐고? 역할 바꾸면 딱 좋겠는데, 사회 통념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반드시 벌어야 돼. 여자는 살림해야 돼.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나가 벌면 왜 안 되는데? 또 살림 잘하는 남자들 많거든요. 어휴, 아주 출중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어정쩡하게 사회 룰도 못 따라가고, 내 룰도 못 따라가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해석한 대로.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자기 스스로 재해석하면서 살아요. 우리 딸이 뭐 재수 삼수 했을 때 큰애, 야, 부담 갖지만, 엄마가 살아보니까, 또 할아버지도 살아봤는데 나이 70 먹어봐라.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세 들어갔는지 늙으면 표시가 안 나요. 지금만 생 난리치는 거지. 상관없음. 그리고 먼저 약간 스타트업 같은 거 기업 같은 거 해보다가 28에 대학 가도 아무 상관없음. 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그냥 할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스스로의 해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이제 또 김효잉 대표님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또 그 30년 동안 강사의 일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계기가 어머님과 또 동생분 덕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제 해석이었긴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은 내 꿈인 줄 알아요. 이거 꿈으로 한 거 아니고요. 생계예요. 생계로 한 일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게 되면 그게 꿈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강의는 내 생계예요. 나 돈 받아야 강의 가요. 매일매일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애들도 가르치고 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강의 다니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가 한 달에 한 번씩, 왜 요즘 직장인들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받아도 힘들잖아요. 남이 평가하는 거. 우리는 엄청 크리티컬하게 평가받죠. 끝나고 나면 뭐 김미경 강사 강의 어땠나, 그럼 일 좋았다. 맞아요. 뭐 이 여자 왜 불렀니? 막 엄청 많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피드백을 얼마나 신랄하게 받는지 아세요? 이거 다 받으면서 운전, 저 돈 아까워서 다 내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절대로 운전하시는 분 운전 부탁 안 했어요. 나 돈 아까워서 나는 가스차 타고 다녔어요. LPG 가스차. 휘발유 아끼려고. 근데 30, 40대 때 돈 없어서 진짜 그러고 나 다녔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막 대전, 대구, 부산 막 온 데로 쏘다니다가 오면은 막 녹초가 될 것 같잖아요. 그땐 건강해. 한 6시간 자면 다음날 또 튀어나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뭔지 아세요? 우리 미경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승질 나는지 아세요? 왜? 나 아프면 안 돼? 나 아프면 뭐 큰일 나나 보지? 미국에 있는 우리 남동생, 그리고 엄마 무진장 아파서 누워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원래 좀 이렇게 돈이 잘 안 붙는 사람이고, 그 모든 걸 다 제가 굉장히 오래 처리했습니다. 크고 작고 장남 아니고 이거 다 소용없고, 원래 그런 거에 마음 쓰고 재능 가는 사람도 집안에 딱 한 명 찾아보면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데 5명 중에 하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하루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돈도 잘 벌고 그래도 이 직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 내 주위에 내 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생이 잘 풀렸나 보다 라고 제 해석을 했죠. 그냥 왜냐면 그게 그러한 상황들을 누군가는 원망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내 어깨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내가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네. 원동력이 되었고. 아마 그렇게 주위에 내 돈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많이 속도 조절도 하고 좀 노력도 덜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매달 나가야 될 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엄청 떨려서 전날 뭐래도 아이디어를 내. 뭐래도 마케팅을 하고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마치 그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절벽에 밀어넣는 것처럼. 쉽게 살게 해요. 지금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셨잖아요. 그럼 네. 중간에 또 힘드신 그런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가장 힘들었어요? 뭐 컨텐츠 떨어질 때가 제일 힘들죠. 내가 하고 해야 될 얘기가
안 먹혀. 뭐 이럴 때 있어요. 그 누구나 옵니다. 원래 꼭 알아둬야 될 게 그거예요. 유튜브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 이 인더스트리가 유속이 되게 빠른 데입니다. 엄청 빠르게 변해요. 왜 드라마 같은 것도 유행 엄청 따르죠.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쪽도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안 하고 1, 2년 잠시 한눈 팔면은 어느 순간 업계에서 밀려나요, 금방. 그랬던 적이 있죠, 저도.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강사료를 많은 주는 그런 업계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때가 몇 년 있었어요. 그때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강의도 못하고 강사료도 줄어들고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서 올라왔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다시 공부해서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업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3년 걸렸으면 인정받는데도 3년 걸려요.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은 많은데요, 뭐 하면 되지. 했죠. 이것도 다시. 제 해석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됐나 보다라고 거기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됐나 보다가 최종 진단이에요? 왜 그렇게 진단을 본인을 가엾게 하죠?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했는데 그들이 인정 안 하고 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야.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그래. 지네가 뭐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날 부르고 지네가 뭐 아는 것 같으면 안 부르겠지. 그럼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어쨌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요. 지금 다시 이제 실력을 하면 되죠. 쌓는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때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당연히 힘들었지. 그때는 뭐 전 국민 다 힘들었으니까 막 거의 제 강의가 다 없어졌거든요. 한 거의 뭐 몇 달 동안 수입이 제로였으니까요. 진짜로 제로. 근데 그때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뭐 직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월급 뭐 줘야 한 되고. 6, 7, 뭐 8명 왔다 갔다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직원들 월급을 주려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다른 강사분들 만나보면 서로 이상한 것만 묻더라고요.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아무도 모르잖아. 어차피. 모르지. 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야 몰라. 야 근데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니? 왜 그래야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니까. 저도 몇 개월 물었었죠, 사실은.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고. 나중에 분위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돈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그럼 오프라인에서 내가 한 강의를 디지털 세상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걸 고민하면서 공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MKYU라는 그 교육,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때 뭐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이 지금 3년 정도 돼서 한 8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뭐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거기서 그냥 좌절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계속해서 쌓아나가신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를 찾아내는 그 질문 하나를 위해서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질문 안 나와요. 큰일 났다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를 위해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 위기를 밑에 깔리면 안 돼요. 그럼 질문이 너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돼요. 위기를 밑에서 가면서 봐. 그래서 위기라는 건 속도인데 뭔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변화를 위기도 안 받아들이고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게 시선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짓 눌리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 쭉 들으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원동력이 에너지. 정말 에너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뭐 웹 3.0에 관련된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 네. 영어도 따로 배우고 계시다고 하시고 이렇게 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동력이다. 그냥 저는 도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도전하자 그러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도전하려고 작정한 건 없고요. 그냥 잘 살아가는 중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도전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도전 말고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잘 살아가기 위한 것 중에 도전은 빠지면 안 되는 선택이더라고요. 도전을 빼면 잘 살아나가는 게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10년 전에 했던 거를 계속 유지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도전을 통해서 더 잘 사는 게 잘 구현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도전을 하면 도전하는 게 맞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AI 공부에 완전 툭 빠져갖고 뭐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웹3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웹3가 그 살아가는 기본 인프라라면 만약에 이제 AI 같은 거는 사람의 마음과 뇌거든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와 연결된 컬라보레이터가 안 되면 앞으로 살아나가기 너무 힘들 테니까 어떤 직업이건 또 내가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막 잠이 안 와면 너 막 뇌가 흥분해갖고 좋아 죽어. 재밌다 이거 많이 빨리. 그래서 이제 도파민. 제가 막 공부한 후 또 쉽게 전달해야죠. 쉽게 이해하면은 그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먼저 나서서 먼저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분들은 아유 대표님도 저 나이에 하시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그럼.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그렇게 하고 했으면 다들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또 나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나는 내가 훨씬 나이도 젊고 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거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저희 또래들 아니면 뭐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말로만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내가 하고 있거나 했던 것들이지, 아니면 할 거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실행하고 직접 경험에 관련되지 않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